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교재 272페이지. 272쪽에 동그라미 6번 볼까요? 6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nothing to write. I have nothing to write. 에서 to write의 밑줄 그으시고요. to write.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nothing일까요? I일까요? 당연히 I겠죠? I have nothing. 나 가진 게 없어. 뭐가 없어요? to write. 쓸 게 없어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동그라미 6번은 to write이에요. 7번은 I have nothing to write on. 밑줄. to write on. 8번도요. I have nothing to write with. 밑줄. to write with. 밑줄 긋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의미가 바뀝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to write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to write on, to write with 이렇게 끝났는데요. 사실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nothing이 있었죠. 요거의 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뭘 집어넣죠? 그 앞에는 nothing을 집어넣는 거예요. write이 쓰다잖아요. 쓰다. 즉 이때 nothing to write 면 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자, 두 번째 to write on 했어요. write on 하면 write on the paper 가 자연스럽죠. 뭐뭐에 쓰다. 그러니까 I have nothing to write on 이라고 하면은 쓸 종이가 없다. 아시겠죠? 쓸 종이가 없다. I have nothing to write with. with는 도구 앞에 쓰는 거잖아요. 뭐뭐를 가지고. 그래서 nothing to write with 하면은 가지고 쓸 뭐가 없다? 펜이 없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동그라미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같이 읽어볼게요. There's no chair to sit on. 여기 실수하기 쉬워요. No chair to sit on 인데요. 보통 시험 문제는 여기 sit에서 딱 끊겨서 나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고 해석만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앉을 자리가 없다 또는 앉기 위한 자리가 없다 라고 해서 sit이 무슨 동사? 자동사. 그래서 no chair to sit 했을 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앉다 하고 의자의 관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의자 위에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sit하고 chair를 그냥 연결하지 못하고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 on이 필요하죠. sit on the chair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전치사 뭐가 들어간다고요? on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No chair to sit 맞아 보이지만 안 되고 뭐까지 간다? 미안해요. No chair to sit on까지 가야만 sit on the chair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sit은 앉다라는 자동사고요. 뒤에 전치사를 on을 쓰거나 in을 씁니다. on을 사용할 때는 보통 딱딱한 거 위에 앉을 때 sit on the chair, sit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on이라는 거는 표면이 맞닿아 있을 때 on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거 위에 앉을 때는 on을 쓰고요. in 삐리리라고 쓰면은 in은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엄청 푹신한 소파 같은 거 sit in the sofa 이런 식으로. 그래서 sit on 또는 sit in을 쓰는데 요 in이냐 on이냐 그거를 구별하는 시험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건 뉘앙스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사인데 앉을 의자 이 정도의 의미라면은 전치사를 무언가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10번 읽어볼까요? I have no house to live in. I have no house to live in. 여기도 house는 집이에요. No house. 그리고
to live. 우리말은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죠? 살 집이 없다. 살 집이 없다인데 살다라는 표현하고 집의 관계를 보면 live 하고 house를 연결했을 때 live 무슨 동사? 자동사가 되겠죠? 집 안에 살다라고 한다면 live 어떻게? in the house. live in the house.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전치사 in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no house to live 까지만 가면 우리말은 괜찮지만 영어는 안 되고요. 들어가 살 집 live in까지 가야만 in 뒤에 뭐가 빠진 상태? 목적어가 빠진 상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가 없으므로 괜찮다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게시판에 질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이 11시 6분인데 12시인가 1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죠. 2.5단계 한 주 더 할지 아니면 그만할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느낌은 지금 뭐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100명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한 주 더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소름 돋는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게시판을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273쪽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묶어놨는데요. 3번의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볼까요? A chair to sit on. 괜찮아요? A chair to sit on. sit이 자동사라서 chair와의 관계를 맞추려면 전치사 on이든 in이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a pen to write with. A pen to write with. pen하고 write의 관계, 필기도구와 쓰다의 관계를 보면 가지고 써야 하는 거니까 전치사 with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쓰다의 관계는 종이 위에 쓰다니까 뒤에 전치사 on까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읽어볼까요? Some money to live on. Some money to live on. live 자동사라서 그 돈을 가지고 살다니까 live on the money. live on 삐리리라고 하면 삐리리에 의존하여 살다라고 해서 먹고 살다거나 아니면 돈을 사용하여 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A friend to talk about the matter with. 이거 기출 표현인데요. 조금 복잡해요. 잘 봐봐요. 할 수 있어요. A friend, 친구입니다. 친구. 무슨 친구? To talk, 대화 나눌 친구. talk은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죠.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몇 개 나왔어요? 지금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about the matter, 괄호칠까요? about the matter, 괄호. 턱이 자동사라서 뒤에 about이라는 전치사까지 좋았어. 그런데 about은 뒤에 목적어 matter를 가지고 있어요. about the matter, 그 문제에 관하여 라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무시해버리시고 talk하고 뒤에 짝꿍 또 있어요. talk with, 누구누구와 함께 말하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a friend는 to talk with, 뒤가 아니고 앞에 있는 거 friend 데리고 와서 to talk with a friend 이렇게 짝꿍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to talk about the matter, to talk with a friend 이런 의미. 그래서 talk 뒤에 about도 쓸 수 있고 talk 뒤에 with를 쓸 수 있는데 지금은 2개를 다 사용한 표현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A friend to talk about the matter with 라고 했을 때 matter with 이거 관계 아닙니다. about the matter 끊고 with a friend 앞에 거랑 짝꿍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구조입니다.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구조. 네, 여러분 받으셨나요? 긴급 재난 문자. 자세히는 못 봤지만 연장한다인 것 같죠? 자, 정확한 것은 학원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 그랬죠? 네,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 경우는 보통
보통 이 to 부정사가 정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가 to 부정사 할 정도로 형용사 한 이게 의미 뜻이에요. 이게 원래 뜻. 그래서 요거 할 정도로 형용사 한 이게 기본 의미. 자, 그러면은 예문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보죠. I found this water good to drink. found 몇 형식으로 썼을까요? 5형식으로 썼습니다. 나는 알게 되었어. 뭘 알았어요? 이 물이 좋다는 거를. This water, 이 물이 good,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어. 목적어 자리에 water,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good. 자, good은 good인데 뭐 하기 좋아요? 뭐 할 정도로 좋아요? To drink, 마실 정도로 좋아. 그래서 이 물이 마시기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This water, good to drink.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도 drink를 보면은 drink 뒤에 목적어 비어 있잖아요. 왜 비어 있을까요? 그 앞에 있는 단어인 water가 dr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앞에 있는 단어를 뒤에서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영어로. The box is too heavy to carry it. 여기는 이 표현도 같이 체크해놓을게요. 뒤쪽에서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중요한 표현이니까. to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to 용법. 자, 앞에는 길게 읽어주셔야 돼요. to라고 해야 되고요. 뒤에는 좀 짧게. 그래서 to 용법입니다. 투투 이러면 우리 왕눈이에 나오는 그 두꺼비 아저씨인가요? 되게 심술 굳은 아저씨 투투이고요. 왕눈이 알아요? 네. to 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to는 지나치게란 뜻입니다. 지나치게. 지나치게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너무 있죠. 너무. 한국어에서 너무는 사실은 우리 어떻게 쓰고 있어요?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이럴 때 진짜 예쁘다, 정말 예쁘다의 의미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라는 거는 정도를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과도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좋은 의미가 아니고 지나치게 너무라는 거는 정도를 벗어났어, 그 선을 넘었어 란 뜻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하기에는 정도를 벗어났어 란 뜻이에요. 그 정도를 벗어났어.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너무 삐리리리 해서 to 부정사 할 수 없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없다. to 부정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to가 지나쳐 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to 부정사 할 정도에는 지나친 거야, 그 선을 넘었어 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굉장히 삐리리리해, 그래서 to 부정사 할 수 없어 라고 암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얘는 뜻도 중요하고요. 뜻도 중요하고 요 날라가라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형용사나 부사 중에 하나를 넣습니다. 형용사나 부사. 그래서 지나치게 형용사에서, 지나치게 부정사에서 to 부정사 할 수 없어.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This box is too heavy to carry it. 이 상자 어때요? 너무 무거워. 그래서 나를 수 없어.가 우리 뜻입니다. 우리말 뜻. 그런데 carry, 나르다 라고 했을 때 뒤에 목적어 it이 쓰여 있습니다. 자, 써 있는 게 맞을까요? 없는 게 맞을까요? 없는 게 맞습니다. 왜 없는 게 맞냐면, 자, to carry it, 그것을 나르다 라고 했을 때 뭘 나를 거야? carry의 목적어 앞에 있나요? 네, 있어요. 문장 주어 the box 앞에 있죠? 바로 앞은 아니지만 한참 앞에 있어요. 그래도 있는 건 있는 거기 때문에 the box 다시 한번 쓰면 중복이 돼서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쓴다? 안 써요. 쓰는 거 아니에요. it 지워버려야 맞는 문장인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쓴다 했을 때 it 이러시면 안 돼요. it이 없는 상태에서 to carry 마침표 이렇게 돼야 맞는 문장입니다.
3번 읽어볼게요. 3번. This box is so heavy that I can't carry it. 여긴 앞에 so의 동그라미, 뒤에 세 동그라미. 여기다 해볼까요? to 용법. to 용법을 좀 부드럽게 바꿨으면은 so 삐리리리 that can't 정도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so에는 굉장히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삐리리리해. 그래서 대절할 수 없어 라는 거랑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의미 차이가 거의 동일한데 자, 무슨 차이가 있냐? 문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투부정사에는 여기 목적어 어때요? 문장 앞에 있는 단어면 안 씁니다. 문장 앞에 없으면 써야 되겠지만 문장 앞에 있는 단어라면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됐고, so 대시로 바꿨을 때는 이 대시 뭐 하는 대시라 그랬어요? 아까 뭐 하는데? 부사절의 대시라 그랬죠? 부사절의 대시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빵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빵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it, carry의 목적어 자리에 it까지 써주어야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3번 This box is so heavy that I can't carry it에서 it이 있는 형태가 맞습니다. 5번 자, 이것도 기출문장인데요. 이 건물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위의 문장이 맞을까요? 아래 문장이 맞을까요? 생각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네, 고르셨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아래 거가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시험 문제에는 위의 문장으로 나왔었는데요. 대부분 룩 자동사잖아, 문제 없잖아 이렇게 해서 함정에 빡 걸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문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This building, 이 건물은 is attractive, 매력적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attractive, 형용사죠. 뭐 하기에 매력적이죠? 어떨 정도로 매력적인가요? 보기에 매력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o look 이라고 썼는데 look이 자동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building과의 관계를 봐야죠. building과 look의 관계 어떻습니까? Look at the building. Look at the building.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Look, building 아닙니다. 이것 좀 봐. Look at this 라고 합니다. Look at this. Look at this. 그렇죠? 그래서 look 뒤에 at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뭐뭐를 보다 라는 표현 되기 때문에 4번에서는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문장 그래서 to look at까지만 가야 look at까지 가야 at의 목적어인 building이 투부정사보다 앞에 있는 형태 building이 앞에 문장 주어로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래 구조가 맞습니다. (274쪽) 보어 자리에 사용되는 투부정사. 자, 보어 자리에 사용되는 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1번 seem, appear, prove, turn out.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seem, appear, prove, turn out. 어디서 나왔죠? 이 형식 감각동사에 나왔습니다.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라고 부르는 이 형식 감각동사. 자, 그 뒤에 to be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을 학습하면서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처럼 보입니다. 투부정사인 것 같습니다. 투부정사인 상태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입니다. 무슨 동사 뒤에서? 무슨 동사 뒤에서? 이 형식 감각동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에서 비동사를
비동사를 to 부정사로 활용을 하면은 to be 뒤에 형용사나 명사 나오잖아요. to be를 지워버리고 바로 어떻게 명사나 형용사를 보어 자리에 쓰는 것도 가능하다. 됐고 예문 쭉 넘어가서 예문 나중에 볼 거예요. 쭉 넘어가서 밑에 네모칸 보겠습니다. 네모칸 2번 아래에 네모칸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사용될 때 해석이 어려운 동사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네모칸에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 중에서 한 2-3개 정도가 종종 나오는데 그걸 보고 얘는 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긴 여러분이 눈도장 한 6번 정도만 찍어두시면 시험에서 봤을 때 이게 가능하다 그랬지 라고 어렴풋이 기억나게 공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come to 부정사 come to 부정사. 자, come 뒤에 to 부정사 사용했어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to 부정사 하게 되다. 하게 되다? come을 하게 되다라고 해석한다고요? 몇 형식이죠? 2형식이죠. 2형식.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오른쪽에 fail to 부정사. fail to 부정사. fail은 사실은 자동사인데 뒤에 to 부정사랑 짝꿍으로 워낙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fail to 부정사라고 하면은 to 부정사 하는데 실패하다. 사실은 자동사, 1형식 자동사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아이고요. 아랫줄 왼쪽에 get to 부정사. get to 부정사. 우리 전에는 get to 명사를 배웠습니다. get to 명사는 명사에 도착하다 라는 뜻이죠. 하지만 get to 부정사를 사용하면 to 부정사 하게 되다 라고 해서 come to 부정사, get to 부정사 요 두 개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happen to 부정사, happen은 발생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발생하다. happen to 부정사는 그게 생겼네 이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to 부정사 하다 라고 happen to 부정사가 사용됩니다. 그 아랫줄 grow to 부정사, grow to 부정사, come to 부정사, get to 부정사, grow to 부정사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하게 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chance to 부정사. chance가 명사로도 쓰이지만 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chance to 부정사 하면은 happen to 부정사처럼 우연히 뭐뭐 하다라고 씁니다. 하지만 chance to 부정사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위에 가서 예문 5개 볼 거예요. 5개인데 1번과 2번은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3번 보겠습니다. You don't seem to like me. You don't seem to like me. You don't seem, 너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To like me,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to 부정사가 seem 이란 동사에 뭐로 쓰였죠? 보어로 쓰였습니다. 자, 어떤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보어 쓸 수 있다고요? 2형식 감각동사 seem, appear, prove, turn out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읽어볼게요. He seems to have lived here. He seems to have lived here. 자, 여기에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to have pp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He seems, 그 사람은 인 것 같아. 자, 판단하는 상황은 지금이에요. 지금 보니까 have lived here. 지금 보니까 여기에 살았었나 봐. 이게죠. 아시겠죠? 그래서 seem은 현재 시제, have pp는 과거 시제. 그러니까 seem보다 옛날 시제라는 뜻입니다. 5번 He seems to have been rich. He seems to have been rich. 처럼 보이다 라고 판단은 지금 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고요. To have been rich. 과거에 그랬나 봐. 옛날에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과거에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1번 예문 계속해서 볼게요. They have come to know one another. They have come to know one another. have, pp까지 들어갔어요. come, came, come. 그래서 have, pp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에다가 come to know, come to 부정사 썼습니다. 그러면 to 부정사 하게 되다. have, pp, come to 부정사에다가 의미를 표현하는 know니까 알게 됐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one another 참고. 자, one another는요 3명 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구별이 엄격했는데 최근에는 좀 덜 엄격합니다. 뭐냐면
둘일 때 서로서로, 두 명이 있을 때 서로서로는 뭐라고 할까요? each other. 두 명이 있을 때 서로서로는 each other라고 하고요. 세 명부터는 지금처럼 one another라고 합니다. each other 하고 one another. 그런데 요즘은 이 구분이 약간 흐려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원칙은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둘이냐 셋이냐 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each other나 one another는 대명사입니다. 부사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together랑 헷갈려서 그래요. together는요, 부사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라고 할 때는 대명사 together, 함께, 얘는 부사로 쓸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274쪽 제일 아랫줄. There happened to be a police officer. 이것도 시험 문제는 조금 더 길었는데 좀 짧게 잘랐습니다. There happened to be a police officer. happen to 부정사, 우연히 to 부정사 하다 이고요. 비동사가 존재하다,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There was a policeman. 단수 맞죠? police officer. There was a police officer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문장이잖아요. There was a police officer. 그러면 경찰관이 한 명 있었다 이거예요. 있었다. 존재하다라는 비동사. 그런데 얘를 우연히 경찰관이 있었어. 길을 도니까 우연히 거기 경찰관이 있었네 라고 할 때는 happen 뒤에 to 부정사를 사용하는데 was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happened 해주시고, 비동사 존재하다 to be 이렇게 there happened to be a police officer 이런 형태가 탄생하게 됩니다. 275쪽. 자, 275쪽 3번에는 be2용법이라고 써드렸는데요.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자,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 그냥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to 부정사 하기, to 부정사 함, to 부정사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걸로 해석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be to 용법이라는 겁니다. 비동사가 있고 뒤에 to 부정사 썼을 때 to 부정사가 가진 원래 의미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to 부정사의 원래 의미는 앞으로 그러려고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도달하려고 하는 지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비동사는 상태다. 무슨 상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태야. 이런 의미가 살아나서 be to 용법은 미래를 표현하는 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be to 용법을 구체적으로는 막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기 1번부터 4번에 있는 의미를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얘를 의무, 예정 그렇게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숫자 3 아래에 있는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공식적인 예정, 아무 예정이나가 아니라 저희 결혼할 겁니다 라고 공식 발표를 할 때 쓰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그럴 겁니다 라고 발표할 때 쓰는 미래에, 또는 의무, 지시, 명령. 자, 의무, 지시, 명령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돼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의미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라서 미래적인 의미의 to 부정사, 또는 운명, 그럴 수밖에 없네. 앞으로 그렇게 미안해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 제가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 라는 운명 또는 가능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어 라는 의지나 의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예정, 의무, 지시, 명령, 운명, 가능, 또 있지? 의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다? to 부정사가 앞으로 나 그렇게 하겠어
이런 의미라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고 밑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적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y are to meet in New York. They are to meet. They are to meet. 그들은 만나는 것이다.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미래적인 의미로 to meet. 앞으로 만날 거야 라서 만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만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You are to eat all your breakfast before you go to school. 학교 가기 전에 너의 아침 식사를 다 뭐 할 거야? 먹을 거야잖아요. 추측 아닙니다. 너는 다 먹겠지? 이거 아니라 다 먹어야 돼. 먹어야 학교 갈 수 있어. 이렇게 투부 정사의 미래적인 의미를 살려서 해주시면 엄마가 자녀한테 너 이거 다 먹어라. 먹어야 학교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뭐 예정도 나쁘지 않지만 의무로 봐서 먹어야 된다.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도 기출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y were never to see their homeland again. never는 not을 가지고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they were never to see. 그들은 못 볼 거였어. 과거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못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제가 과거로 갔을 뿐 과거 순간에서 앞으로 그럴 거야 인데 이걸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은 앞으로 고향을 못 볼 것이었다. 조금 어색하니까 고향을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라고 해서 앞으로 그럴 거야 라는 운명을 가지고 의미를 조금 더 살려준 겁니다. 4번 읽어볼까요? 시작! If you are to succeed, you must like what you do. 자, 얘는 가정법하고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경찰 시험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자, 여기는 가정법하고 헷갈리지 말자. 자, 가정법은 언제 쓰는 거예요? 가정법. 가정법은 반대입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일 때 사용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때 if절에서 were to를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were to. 맞아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는 were to를 쓰고요. 나머지 가정법의 경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근데 여기에서 if you are to succeed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아니에요. 너가 앞으로 성공하려고 한다면 해서 if 무슨 절? 조건절이 되겠습니다. 조건. 너가 성공하고 싶으면 또는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You must like what you do. 너가 하는 것을 좋아해야만 한다 라고 해서 절대 뭐가 아니다? 가정법이 아니다 라는 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사용되는 투부정사. 이거는 워낙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행위 유발 동사. 그렇죠? 자, 1번 영어로 바로 읽어볼게요. He allowed them to go home. allow의 밑줄 그으시고 allow가 오형식이라서 목적격 보호에 벌 썼다. 투부정사. 두 번째 읽어볼까요? He expected her to pass the test. 에서 expect의 밑줄. expect 몇 형식? 오형식으로 썼죠. 3번 He helped her to find it. help 준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읽어볼까요? He helped her find it. 투부정사 써도 괜찮고 원형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교재 276쪽 부사적용법. 자,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요 성분은 아닙니다. 그럴 때 해석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가능성을 다 외우지 마시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큰 분류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정도, 그리고 마지막 결과. 맞아요? 그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거기에 교재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문장을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해석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거기 문장 해석은 밑에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거의 투부정사가 의미하는 게 뭐다라고 적어드렸으니까 우리는 몇 개만 보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볼 거냐면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 girl grew up to be a famous artist. The girl grew up. Grow up은 성장하다는 뜻입니다. 소녀가 자랐어요. 자랐고 그 다음 뒤에 famous artist.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자랐다? 우리말 이상해요. 이거 갖고 괜찮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술가가 되기 위해 자란 게 아니라 자랐어요. 그 결과, 즉 자라고 나니까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다. 이렇게 결과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6번도 같이 볼게요. 6번. The class is very easy to teach. The class is very easy. 그 반 굉장히 쉬웠어. The class is very easy. 에다가 to teach. 가르치기에 easy to teach. 가르치기 쉬웠어 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 teach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갔죠? 네, 바로 문장 주어인 the class가 teach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teach 뒤에 목적어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이 반을 가르치는 거 쉬워 또는 이 반은 가르치기 쉬웠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 보시고 우리는 277쪽 하겠습니다. 277쪽. 자,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투부정사의 의미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나 조건을 표현한다. 우리말은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면인데요. 여러분 외워주세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in order 투부정사 다 안다고요? 알겠어요. in order 투부정사 다 안다면 이거랑 똑같은 거 so as 투부정사도 아실까요? so as 투부정사. 자, so as 투부정사는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할 때 in order 투부정사 또는 얘를 줄여서 그냥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얘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 so as 투부정사입니다. 자, so as 투부정사 같이 말해볼게요. so as 투부정사 한 번 더 so as 투부정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헷갈리는 모양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as to 명사 이거랑 헷갈립니다. 자, 다시 so as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기 위하여 였습니다. 그런데 as to 명사 자, 투부정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명사래요. 그러면 전치사란 얘기죠. 전치사 to. 자, as to 명사는 명사에 관하여입니다. 명사에 관하여 아시겠습니까? 명사에 관하여. 자,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so 삐리리리 as 투부정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so 삐리리리 as 투부정사. 자, 요거랑 요거랑 모양이 어디가 달라요? 얘는 붙여서 so as 투부정사. 그런데 얘는 so 삐리리리 as 투부정사입니다. 자, 이 표현은 의미상 아까 우리 살펴보았던 so 삐리리리 대절하고 의미는 똑같습니다. so 삐리리 대절의 의미가 뭐였죠? 굉장히 삐리리리해. 어느 정도로? 대절할 만큼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굉장히 삐리리리 그래서 대절했어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이거랑 의미가 똑같은 거가 so 삐리리리 as 투부정사입니다. 즉 대절이라는 거는 대 뒤에 주어 동사의 구조가 있는 건데 주어 동사를 쓰자니 굳이 주어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됩니다. so 삐리리 투부정사가 아니에요. 뭐까지 있어야 되죠? as까지 있어야 됩니다. so 삐리리리 as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하나요? 굉장히 형용사 부사에 so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 쓰는 거니까 굉장히 삐리리해 뭐 할 정도로? 투부정사 할 정도로인데 그냥 투부정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as 투부정사 요 세 가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보지 말고
자, 여러분 화면을 보지 말고 한번 암기해 볼까요? as to 명사 뭐죠? as to 명사, 명사에 관하여입니다. 그리고 in order to 부정사는 줄여서 그냥 to 부정사라고도 하는데 조금 길게 하면 so, 여기 so, as to 부정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so 삐리리 as to 부정사 so 삐리리 as to 부정사는 여기 있었죠? 뭐랑 똑같아요? so 삐리리 대절하고 똑같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77페이지 제일 위에 네모칸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in order to 부정사 같은 거는 뭐다? so as to 부정사. 그리고 밑에 괄호면 밑에 괄호친 거 보시면 in order 대절이죠. in order 대절은 뭐로 바꿀 수 있다? so 대절로 바꿀 수 있다. 밑에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그는 영어 수업에 참여했다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to 부정사, in order to 부정사 또는 so as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 집에 가서 또 보시면 되고 밑에 비교 1번에서 so as to 부정사 반대말 어떻게 하죠? 자,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인데 요거 준동사잖아요. 끝에 있는 to 부정사, 요것도 준동사죠. 준동사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준동사 바로 앞에다가 not을 넣습니다. 그래서 in order, not to 부정사, 뭐뭐 하지 않으려고. so as, not to 부정사. 그냥 to 부정사는 바로 앞에다가 not 이렇게 해서 부정할 때 not의 위치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2에는 모양이 비슷한 거 적어드렸습니다. so as to 부정사 붙어있으면 뭐뭐 하기 위하여였는데 so 삐리리 as to 부정사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라는 표현 그리고 as to 명사는 전치사 명사에 관해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의미 감정이 생기게 된 원인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뭐뭐뭐 해서 또는 뭐뭐 하다니. 감정의 형용사 괄호 읽어볼까요? 감정의 형용사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glad, happy, kind, sorry, surprised, ashamed, delighted. glad, 즐거운, 행복한, happy, 행복한, kind, 친절한, sorry, 미안한, surprised, 놀란, ashamed, 부끄러운, delighted, 기쁜, 이 정도의 단어입니다. 또는 감정의 동사,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 smile, 웃었어요. weep, 울었어요. rejoice, 기뻐했어요. laugh, 깔깔거렸어요. 이 정도 뒤에 to 부정사가 있어도 그런 감정이 생겨난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동그라미 1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m glad to meet you. 만나게 되어서 기뻐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고요. 두 번째, I was happy to see him again. I was happy. 제가 기뻤거든요. 기쁨의 이유가 뭐죠? To see him again. 다시 그를 만나서.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I was surprised to see her. 나 놀랐어. surprised. 내가 느낀 거니까 I was surprised. 그럼 왜 놀랐어요? 그녀를 봐서. 네 번째, they laughed to see the sight. They laughed. 그들이 웃었어. 왜 웃었죠? To see the sight. 그 장면을 봐서 웃었어. 이 강의실에 여러분은 없고 웬 검정 똥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파리 말고 여러분을 보기 원해요. 자, 278페이지 가겠습니다. 278쪽.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시험에 딱 한 번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딱 한 번 오답은 중요한 건 아니란 뜻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왔으니까 참고용으로 알아둘게요. 우리 아까 to 용법 기억나세요? TOO, to 용법. 그런데 to 용법은 너무 뭐뭐해 그래서 뭐뭐 할 수 없어 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는데 그 앞에 TOO, 그죠? 앞에 있는 to보다 앞에 only가 붙어버리잖아요. only가 붙으면 to 용법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요. only to라고 하면은 단지 그럴 뿐이었어. 단지 그런 느낌만 가질 뿐이었어.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1번 예문 보시면 되겠어요. I'm only too happy to hear that news. 에서 only가 없으면 to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건데 얘는 to 앞에 뭐가 있어요? only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to 용법이 해제가 되고 원래 뜻으로 돌아갑니다. 그 only too happy. 그냥 엄청 행복할 뿐이었어. 그러면 happy의 포인트가 가서 행복한 이유가 뭐다?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to hear that news. 그 소식을 들어서 그냥 기쁠 뿐이었다 라고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4번 판단. 추측의 판단과 함께 사용합니다. 판단의 근거나 판단의 이유를 제시하는 건데요. 예문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 3분 남았고요. 힘 좀 내세요.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are so brave to try to rescue him. You are so brave. 너 진짜 용감하다. 자, to 있죠. T-O-O의 to는 부정적인데요. S-O, so는 굉장히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You are so brave. 너 진짜 용감하다. 그러면 용감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To try to rescue him. 그를 구하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용감하구나 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He cannot be rich to ask me for some money. He cannot be rich. cannot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조동사 cannot 그럴 리 없어 이죠. He cannot be rich. 걔가 부유할 리가 없어. 그러면 그 판단한 이유 왜 그렇대요? 나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부자일 리가 없어 라고 해서 뒤에 to ask me for some money 라는 부분이 바로 앞에서 cannot be rich 라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를 넣어서 문장을 해석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하면은 그 결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모칸 안에 단어를 3개 드렸는데 이 3개만 나온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황을 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wake up 자다가 깼어요. 자, wake up하고 똑같은 게 awake도 똑같습니다. awake가 형용사도 되지만 동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wake up 또는 awake, 또 live, grow up.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의지적으로 내가 자다 깨야지, 의지적으로 내가 성장해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다 깼어. 시간이 지나서 성장했어. 뭐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동그라미 1번 예문 읽어볼까요? 시작. My grandfather lived to be 99. My grandfather lived. 할아버지께서 사셨어요. To be 99. 99세까지 살아야지. 이렇게 산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살았어요. 살았더니 결국 99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말을 살짝 부드럽게 바꾸면 99세까지 사셨어. 살다 보니까 그 결과 99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99세까지 사셨어.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He left home, never to return. He left home. 집을 떠났어요. never to return. 안 돌아오려고, 결코 안 돌아오려고 집을 떠났다가 아니라 집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He awoke to find the house was on fire. He awoke. 과거 시제입니다. 자, 그 사람이 자다가 깼어요. To find the house was on fire. On fire는 불난 상태를 뜻합니다. 집에 불이 난 상태. 그러면 집에 불이 난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하여 잠에서 깼다? 말이 안 되죠. 자, 자다가 눈을 탁 떠보니까 세상에 집이 불타고 있네. 이렇게 되죠. 자다가 깬 결과, 그 결과로 find,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동그라미 4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